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 촉가이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훈입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계속 말이 나왔던 노재성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이죠. 방금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사실 주말에 극적으로 당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김종위원장 합류하면서 좋은 분위기가 됐었는데 선대위까지 하면서 노재성 씨 논란이 생겨서 이게 좀 악재가 아닌가 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봉합되는 모양새입니다. 이것도 사퇴가 굉장히 늦었죠. 왜냐하면 함익병 원장 같은 경우는 한 7시간 만에 그렇죠. 사퇴가 됐고요. 예. 조동현 씨 같은 경우도 그 다음 날 정도 예. 2, 3일 정도 하다 사퇴가 했거든요. 여기는 지금 오랫동안 지금 끌던 모양새입니다. 예. 근데 조동현 씨는 사생활 문제였는데 근데 지금 이 건은 사생활 문제도 아니고 네. 그동안 본인이 생각했던 글을 SNS에 썼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우리가 좌우 또 진보 보수 함께 양날개로 날아야 훌륭한 사회가 되는 건데 노재성 씨의 발언은 보수라고 볼 수 없던 극우 인사스러운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거는 좀 같이 가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여러 중진 의원들이 그 소위 말하는 쉴드를 쳐주면서 보호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쉴드를 쳐줄 이유가 있을까? 거기다가 다른 직책도 아니고 선대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공동 선대위원장입니다. 그 엄청난 자리인데 음흠. 만일 노재성 씨가 오늘 예정된 대로 KBS 정책 토론하고 정강 정책 발표하고 본인이 연단에 올라서 유세하고 그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호해줬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함익병은 왜 7시간 만에 철회를 했냐? 김성태 전 의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네. 근데 함익병 씨의 이야기하고 지금 노재성 씨의 이야기하고 누가 더 심하냐? 함익병 씨 이야기는 약간 공상적인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추상적인 얘기라고 그게 또 옳고 그러면 사실 다른 판단이긴 한데 근데 노재성 씨 얘기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김구 선생님이라든지 5.18에 대해서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참 논란이 많이 되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함익병 씨는 독재자 옹호, 여성 비하 이 두 가지로 이제 낙마를 했는데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노재성 씨 같은 경우 독재자 옹호도 당연히 했고 5.18 비하, 네. 김구 선생 비하 거기다가 재난지원금 받는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계속 간다.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사퇴를 본인이 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봉합은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후폭풍은 있을 것이다. 네. 무엇 때문에 노재성은 계속 끌고 안고 가려 했느냐. 이 문제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도 여지는 좀 남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약간 이준석 대표하고 조금 결은 안 맞는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계속 그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특히 유튜버 같은 경우하고 좀 극우 보수 예. 유튜버하고 선을 그어야 된다.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 노재성 씨 건 관련해서는 그다지 빨리 조치를 못 취한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이 SNS에 노재성이 임명됐다고 하면서 앞으로 활약을 기대해달라 이런 네.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고 하다 보니까 또 이 대표가 봉합이 된 후에 갈등이 본인이 또 다시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별 말이 없고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추천했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중진들 원희룡 등등 해서 다 보호해주고 김정은 최고도 보호해주고 하니까 본인이 노하면 또 시끄러워지겠다. 그 판단을 아무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네.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노재성 씨를 공동선대위원장 영입한 거는 중도층 공략 플러스 청년층 공략이었잖아요. 청년이었죠 포인트가. 그런데 정규직 폐지 이야기했어요. 청년층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정규직 폐지를 이야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였다. 예, 그래서 빨리 정리했던 게 맞았는데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사퇴하지 마라 계속 그랬을 겁니다. 이게 좀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재 영입이 양당이 성공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약간은 불협화음도 있었고 쌍방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오래 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퇴하거나 낙마하는 선으로 가버렸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요. 네. 선거 직전에 이렇게 영입
소위 말하는 쇼를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미리 다 준비를 하고 검증도 하고 해야죠. 사실 노재성 씨 문제는 검증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냥 본인의 SNS만 들어가면 되죠. 꼼꼼히 보면 네. 다 알 수 있고요. 그럼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네. 이제 판단하면 되는 그렇죠. 거고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안 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급한 김에 인재를 이래저래 부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또 노재성 씨 거는 더 역풍을 불 수밖에 없었던 게 본인이 YTN 나와서 인터뷰하면서도 네.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음흠. 뭐 김구 선생이 국밥 늦게 나왔다고 사람을 죽였다. 그거 사료가 있다. 무슨 사료가 있습니까 그게? 사료가 있다는 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더 역풍을 부는 거죠. 일단은 뭐 지금 속보상으로는 노재성 씨가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 사퇴했다 하고 합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노재성 씨 SNS에 가서 혹은 본인들의 SNS 아니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끝까지 그 자리 지켜주세요 화이팅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계속 남아주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층도 판단하는 이 문제를 국민의힘 최고위원 또 상황 실장 이런 사람들이 정무적 판단을 못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이 작가 촉으로 앞으로 또 인재 영입 또 논란들 앞으로 더 생길 여지 있나요?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공이 다 똑같다. 양당 마찬가지. 앞으로도 그렇고 조금 덜하겠지만 지금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검증보다는 좀 빨리 그렇죠. 내는 모양새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다른 쪽에서 조금 유명해지고 뭐 이런 사람들을 급하게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보여주기식 영입하는데 그게 투표에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이렇게 역풍 부는 일이 생기면 오히려 마이너스 되잖아요. 네. 차라리 각 정당의 당직자들, 보좌관들 이런 청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청년들을 오히려 자리 하나씩 주는 게 나아요. 오히려 예. 좀 그렇게 좀 멀리 보고 그럼요.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번 인재 영입 보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거기다가 검증도 안 된 사람을 양당 공이 똑같습니다만 선거 최고 윗자리에 올린 거 아닙니까? 공동선대위원장에. 예? 그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죠. 이 질문을 뭐 드리기 근데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뭐 지금 인터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네. 저희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제가 들었습니다. 기사가 엄청 양산됐더라고요. 네. 기사도 엄청 양산되고 각 커뮤니티에 퍼졌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제가 의견이에요.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도 지금 언론 인터뷰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보다는 좀 마이너스가 되는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 영입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약점인 여성표를 좀 공략해보고자 해서 모시고 온 건데 지금 그게 플러스 알파가 되느냐 약간 고개를 갸웃던 이게 단순한 더하기 빼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여자라니까 여자가 좋다 이런 거가 될 일이 아닌데 참 복잡합니다. 자, 민주당 선대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고심이 있어요. 국민의힘하고 조금 다른 성격의 고민이긴 한데 이거 뭐 지금 선거 운동은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인다.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고 봅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준석, 김종인 뭐 이렇게 윤석열까지 한마디 하면 다 언론에 실어주고 하는 쓰리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보이지 않는다. 당 대표가 송영길 대표가 나와서 이재명과 투톱을 해주면 좋은데 송 대표는 언론에 나오면 이수정 교수랑 똑같습니다. 마이너스예요. 예. 예. 아니 플러스는 잘 안 되는 것 잘안 같은데 마이너스는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이 작가의 생각이고 마이너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실수를 네. 많이 해요. 실수를 한 막. 번씩 예. 하시죠. 예. 발언 실수하고 네. 또 그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랑 두 사람이 같이 서 있으면 네. 모양새도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386 세력들을 기득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 30대 이준석과 이제 386의 송영길 그럼 다 이준석을 이 얘기를 더 귀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좀 나서면 방송 출연을 줄여라 이런 이야기를 민주당 관계자들이 많이 고언을 드렸죠. 네. 거기다가 뭐 최근에 또 몸도 좀 안 좋고 하니까 좀 안 나서고 있잖아요. 뭐 수술 뭐 이런 예.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밖에 안 보인다. 예. 그렇다고
뭐 김종인처럼 이해찬 전 대표가 또 전면에 등장하냐? 그것도 좀 보기도 그렇고 네. 뭐 너무 또 친노 이미지가 강하고 또 마찬가지 김종인처럼 상황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후보가 이런 걸 느끼는지 뭐 최근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의원 전원 169명한테 편지를 직접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안 나서는 것 이게 가장 문제다. 후보가 그렇게 판단한 것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추석 전에 그거 전국에 다 뿌려졌잖아요. 플랜카드로. 네, 그렇죠. 먹혔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170석 가까운 의석이 있는데 거기 반대되는 플랜카드 안 걸지 않습니까? 그거 다 지역구에서 하는 건데 안 하잖아요. 지역구에 네. 돈도 있고요. 하려면요. 그럼요. 근데 열심히 안 한다. 내 선거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냐. 아마 특히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은 민주당에서 아웃사이드고 비주류고 하니까 네. 내가 비주류니까 의원들이 안 나서는구나. 이런 자격지심도 좀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도와달라고 편지 썼는데 편지 쓰는 것보다 직접 전화하는 게 더 먹힙니다. 편지 쓰는 거 뭐 아무리 자필로 썼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복사해서 쓴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 편지나 저 사람 편지나 다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름만 달라지는 거지. 컨트롤 V 그런 문자도 싫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온 문자가 아닌 거는 저는 그렇잖아요. 그냥 안 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사람 심리가 그렇겠죠. 예, 네.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2, 3분이라도 직접 통화를 해서 뭐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의원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먹힌다. 또 그렇게 하면 약간 먹힐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뭐 거대 여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만일 총선을 얼마 안 내비두고 있다면 가능해요. 네. 국회의원들 자기 선거처럼 움직이고 또 당 대표가 공약으로 이번 각 지역에서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위원회에서 대선 때 득표율이 안 나오면은 공천에 마이너스를 주겠다. 야, 그거 센데요. 그렇게 하면 다 자기 선거처럼 움직입니다. 근데 총선 지금 2년 3년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너무 많이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안 움직이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자, 또 민주당이 국민의힘 선대위를 두고 윤석열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이 비판을 하는데 조홍천 의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김종인이다. 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뭐 프레임이죠.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 김종인, 또 김종인은 상황, 네. 김건희는 여왕, 뭐 이런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자질로는 이재명이 뛰어나다. 네. 후보인데 앞에 나서지 못하는 거 아니냐. 제대로 연설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조홍천 의원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아마 뭐 토론회라든가 뭐 우리 인터뷰라든가 다 이런 걸 아마 요청을 하겠네요. 이재명 대 김종인이니까 좀 나와라 윤석열 이 얘기를 계속 하겠네요. 계속 이런 프레임 씌울 거예요. 일부러라도. 예. 뭐 오늘 윤석열 후보 뭐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뭐 또 만남을 가졌는데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질문 윤석열 후보한테 한 거 아니에요? 네. 답변을 다 이준석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공고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네. 되면.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는 스케줄이 지금 많이 없잖아요. 안 잡지 않습니까? 네. 안 잡을 때 많은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자, 뭐 민주당 지금 이재명만 보인다고 했는데 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등판도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 같아요. 특히 정세균 전 총리는 등장을 했고요. 나머지가 이낙연 전 대표인데 언제 등판할까요? 뭐 고향 갔을 때 한번 등판했으면 좀 시기는 맞았을 건데요. 지금 지지율이 뭐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때 너무 필요로 하잖아요.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몸값 올리려면 정말 필요로 할 때 나서야죠. 필요할 때 나서서 또 효과를 보여주면 그렇죠. 그 사람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뭐 골든 크로스가 돼서 역전돼서 앞서 나간다. 굳이 이낙연 없어도 된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늦은 거죠, 그러면. 네, 늦은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낙연을 밀었던 또 핵심 인사들은 뭐 이재명 후보 뭐 이런 것보다도 뭐 이낙연을 열심히 밀었던 팬클럽들과 또 뭐 만남, 콘서트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네. 이재명 지지층이 보일 때는 부글부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은 저는 뭐 미봉이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봉합은 된 상태인데 그렇죠.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예. 언제 올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건 모르죠. 모르겠다는 거죠. 본인이 그건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참 눈에 띄는 분이 드디어 등장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인터뷰를 했고요. 그 인터뷰를 제가 다 들어봤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말하다라는 인터뷰입니다. 상당히 뭐 많은 얘기들을 나서 한 건데 본격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제가 여러 차례 유시민 이사장이 네. 도울 거다. 근데 뭐 기자들은 뭐 선대위 들어가냐? 선대위 들어간 게 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 그럼요. 이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방송이나 이런 게 더 네. 낫죠. 이렇게 외곽에서 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오늘 아마 MBC 라디오 나간 것 같은데 네. 동접자가 뭐 5만 명. 그 제가 원래 나가던 자리인데 네. 제가 할 때는 뭐 참 부끄러울 수였는데 네. 몇 배가 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화제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네.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효과. 네. 그러니까 비주류 이재명을 도저히 찍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유시민 이사장의 말에 좀 움직일 수 있겠죠. 혹시 이제 MBC 기점으로 뭐 다른 방송도 많이 나갈까요? 어떨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성격상 예, 그러니까 뭐 중요한 시기에 한 번씩 이렇게 등장하지 않을까. 이번에도 사실은 이재명에 대한 방송을 한 거예요. 그렇죠. 유시민 작가가 직접 다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조금 뭐 계속 나왔으면 식상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또 기사화도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김종배 씨랑 많이 할 거예요. 네, 뭐 저도 그 자리에 항상 있었긴 한데 두 분이 잘 많이 할 것 예. 같긴 합니다. 제가 요청하면 안 올 겁니다. 왜요? 저랑 별로 사이 좋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좀 짧게라도 다뤄보시죠. 자,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대책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완주로 가는 거는 뭐 상식적이지 않다. 근데 별말 이 사퇴 얘기인데 이거 갖고 뭐 사퇴할 사람도 아닌데 예. 이게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지지율 주저앉히기 위한 이야기. 이야, 참. 이 김종인 특유의 이 전략인 것이죠. 네.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 때 국민의힘 후보보다 네.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계속 앞섰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주자들이 지금 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마저도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이 들어오면 내가 후보를 양보하겠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유일하게 김종인 위원장만 안철수 신경 쓸 거 없다. 계속 그냥 네. 평가절하 했거든요. 평가절에 결국은 국민의힘이 이긴다. 3파전에도 이긴다. 결국은 그런 발언들 때문에 안철수 지지율이 대폭 깎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단일화했을 때 진 거고 지금 벌써 이렇게 힘 빼기 하면서 안철수의 지지율을 여론조사에서 안 나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야, 김종인 위원장 하여튼 그런 것들 하나하나는 대단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안철수 후보 측은 상당히 반발했어요. 이게 권은희 원내대표인가요? 앞으로 행패질할 강도가 느껴지는 예고편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도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대립할까요? 아니면 우리 계속 뭐 합당이나 뭐 단일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까지 좀 예상이 가능한가요? 이준석 대표가 계속 뭐 속값 얘기했잖아요. 네. 속값을 쳐준다. 그 속값을 쳐주려면 지지율이 잘 나와야죠. 지지율 잘 나야 쳐주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지지부진하면 제값을 받기가 어렵죠. 아마 네. 안철수 후보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겁니다. 또 자존심도 상할 거고 계속 이렇게 내가 이번에도 철수를 하게 되면 정말 뭐 철수하는 사람이 정치 되니까. 인생이 예. 진짜 몇 번째니까요. 굉장히 그렇죠? 고민과 갈등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동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